마을신문 뒷담화는 보이는 마을신문에 편집하지 않은 라디오 버전입니다. 2014년 7월 5 이슈 지방선거 낙선자들이 말하는 선거 인강원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장하라. 도봉엔이 지켜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 도봉엔 또 틀렸다. 네.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 보이는 마을신문 도봉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특별판 7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만나네요, 그래도. 네. 방송에선 자주 안 만나죠. 네. 방송에서 자주 안 만나나요? 저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네요. 방송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마누라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방송은 한 저는 두 달? 두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셨네. 지난달에 두 달 만에. 지난번에 선거 직전에 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렇죠. 6월 초에 했으니까. 하여튼 7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어떻게 휴가들은 뭐 계획은 있으시고요? 가야죠. 그게 자주 가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럽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사진도 잘 보고 그랬습니다. 아유, 네, 별 기자 할 만합니다. 부럽습니다. 마을신문 기자입니다. 마을신문 유럽도 보내줍니까? 주업이 마을신문 기자고 부업이 앵커를 먼저 보내야죠. 그러면 먼저. 아무래도 기자가 먼저 보고 와서. 네. 그러면 이제 마련해 두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달 출장비 방송은 없습니다. 예, 다음 달 방송은 유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7월호 나왔고요. 항상 문제가 신문은 계속 나오는데 신문을 얼마나 우리 또 잘 읽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또 읽게 하느냐, 배포 문제. 항상 이런 문제가 저희의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마을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배포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배포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포가 생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배포가 생명이고 그래야지 이제 배포도 늦어 우리.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 토요일에 뭐 이렇게 동네 상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포를 했는데 네. 아주 뭐 흔쾌히 돈 좀 놓고 가요. 뭐 잘 받아주면서 거부하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나요? 이 도봉엔도? 이 마을신문 도봉엔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배포할 때마다 아주 흔쾌히 그래서 뭐 저는 한 2부씩 3부씩 놓고 갔는데 예. 농담으로 뭐 좀 더 좀 놓고 가지 뭐 이러면서 하신 데도 있고 네. 의외로 뭐 목마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소식이나 뭐 이런 소식이에요? 마을신문이라니까 한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마을신문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뭐 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을신문이란 이름으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네, 도봉 같은 경우 뭐 지역신문 몇 군데 있지만 마을신문이라고 표방한 거는 거의 도봉에밖에 없으니까. 아마 지역신문의 차이가 마을신문하고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지역신문은 이제 돈 버는 신문, 마을신문은 돈 안 되는 신문, 뭐 이런. 게 돈 쓰는 신문. 그렇죠. 좀 순수하게 괜찮은 게 있죠. 아무래도. 보시는 대하는 사람분들이 좀 순수한 사람들 그렇죠. 만드는데 어떤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사례 사욕들이 안 들어있는 그런 신문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나름 우리가 프라이드를 좀 갖고 해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가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를 쓰는 게 문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겠다. 한 달에 좀 넘게 나오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당면된 그 핫 이슈를 좀 이렇게 지나보면은 조금 좀 놓치는 그렇죠.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 간판 뉴스가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낙선자들과 만남했는데 별 흥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번 달에 이제 얼마 전에 민선 6기인지 7기인지 헷갈립니다. 네네.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원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네. 이제 우리가 4.19 이후에도 쭉 하려고 그랬던 거고 기획된 역사는 깊은데 네네. 사실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를 올해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재 문화 뭐 이런 권위주의 정권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는데 2001년에 네. 구의회가 지방 기초와 91년이겠죠. 91년이군요. 네네. 날씨가 하도 오래니까. 그렇죠. 91년, 1991년에 네네.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이제
부활을. 직선으로 이렇게 뽑혀서 단체 시작되고 그 의회가 먼저?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91년도에는 이제 단체장은 관선으로 네네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내리 꽂아주는 사람으로 네. 그러다가 그 의회가 좀 이렇게 괜찮고 반응이 좋고 더 확산되고 특히 이제 더 자꾸 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푸시를 강하게 했죠. 쉽게 된다. 이런 정치적 힘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95년도부터 네네. 이게 단체장까지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회로 따지면은 민선 7기가 맞고 단체장으로 보면 6기인데 단체장과 의회가 함께 했을 때를 이제 오로지 같은 걸로 보니까 6기로 보는 게 네네네. 민선 6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렸습니다. 어디서는 7기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6기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아,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 건데 정리해 주셔서 역시 네, 정치단의 정치 전문 기자. 좋습니다. 어디서도 뭐 공중파에서도 정리해 주지 않는 건 우리 마을신문에서 명쾌하게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어쨌든 7기인지 6기인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새로운 기수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기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또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얘기해 주실거나 뭐 그런 부분 네,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번 민선 6기 시작되는 그 흐름, 정치적 흐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네.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태가 네네.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그렇죠. 컸고 거기에 이제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도봉구만 해도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만 해도 네. 주로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가 네. 이기는 그런 상당히 분위기였는데 앞섰었죠. 네네, 앞선 분위기였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 또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어떤 비판 의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네네.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좀 크다고 보고요. 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민선 5기 이동진 구청장이 민선 6기에서 재선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구의회는 도봉구에는 14명이 뽑힙니다. 이제 비례 2명 포함해서 14명인데 지난번 선거인데 민선 5기 때도 새누리당 7명, 네. 민주당 7명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때는 뭐 한나라당이었고 이번에도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 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남자 7명, 여자 7명.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는 아주 또 그렇죠. 구성이 그리고 새로 된 사람 7명, 뭐 기존에 또 했던 사람 7명,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어우, 좀 희한한 비율이 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것 같습니다. 좀 특이사항은 뭐 구의회에서 보면은 5기에서 의장을 전반기, 후반기, 네네. 전반기는 그 한나라당에서 맡았고 후반기는 민주당에서 맡았는데 네. 두 분 다 이제 이번에 사라지셨죠? 양보를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의회를 떠나시고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 몇몇이 다시 참여했다는 것 그런 건 별로 표는 안 나지만 그렇죠. 하나의 작은 미세한 변수이지 않나. 이번에 또 의장님도 여자분이시고 부의장님도 여자분이세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모르셨다는 듯. 그런. 정보 코드랑 아마 맞추느라고 좀 그러지 않나요? 예. 어?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뭐 고의 의장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 좀 우선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조숙자 나이 순이군요. 의원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으세요? 네, 그 안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관리 잘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그 의장, 부의장 다 여성 시태. 나는 부의장 인생인가 몰랐네요. 네, 부의장도 여성이시죠. 누구시죠? 네. 저희 이름은 또 모르시겠군요, 또. 차명자 의원님이시겠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 좀 나오려고 했는데 딱 집어주셨네요. 나이에 비해서 여성이면 뭐 차명자 의원 아니고는 그러면 다 저쪽 선거구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네, 한 선거구에서 네, 다 선거구. 네. 다 선거구. 예, 어쨌든 굉장히 여성 시대가 강해진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연령대는 아까 지금 높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인 연령대도 낮아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저희 이제 마을신문에서 이제 기획 지휘를 할 때는 네네.
워낙 신문들이 이렇게 당선된 사람 위주로 많이 취재를 하고 그렇죠. 당선된 사람을 내세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을신문 도봉에는 어떤 뭐 어디에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되는 사람들보다 낙선한 사람들 얘기 한번 실어보자. 돈이 없으신 분들. 네. 그럼 낙선한 사람들이 어떤 또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포부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포부로 시작했고 네네.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마을신문에 담아보는 게 우리 마을신문의 지역 주민들 소식을 전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네. 이런 뜻에서 한번 낙선자들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좀 더 기획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은 사람 그 정치하신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습니다. 아니 또 한 곳에 모아놓고서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있죠. 좀 시간적인 네. 공간적인 뭐 제약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세 분만 네. 엄선을 해서 아니 다 뭐 이렇게 컨택을 했죠. 네.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의 그 삼성구구 시의원으로 나왔던 안지옥 시의원 후보께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네. 바쁜 사정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런 인터뷰 나갈 정도의 상황이 충격이 아닌 좀 것 같아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떨어지는 이번 기회는 이번 기회는 좀 그러니까요. 정중하게 사과를 넘어가고 하시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자는 네. 거고. 아, 네네. 그다음에 마하선구구에 나오신 그 민주당 마하선구구 맞나요? 가나다라. 저 도봉 1, 2동 쪽인가요? 네네. 아닙니다. 도봉 1, 2동이 네. 마하선구구고 아, 네. 방학 2, 3동이 방학 1동, 2동이 네네네. 이쪽이 망가요? 마하선구구. 그쪽이 망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유미하 후보 방학 1, 2동이네요. 네네. 이분께서 또 이렇게 시골에 갑자기 여행이 잡혀서 있대. 좀 잡기 어렵다고. 네. 그런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 이렇게 좀 참석하지 못했고 네. 노동당의 윤은필 시의원 후보하고 네. 나하선국에 나왔던 현순의 통합진보당 후보, 네네. 그다음에 윤호 정의당 후보 이렇게 그 사람이 모여서 네.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진보 정당을 끌어가는 네, 네, 정당에 한 분씩 나와주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참 항상 할 때마다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공고해지는 느낌의 양당제가 예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볼 때 기초위에 의원이 노동당에서 한 명 당선이 됐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의당 다 제로. 네. 다른 정당도 다 제로. 이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윤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 5% 이상 득표를 해서 좀 아쉽게 뭐 보니까 본인은 한 10%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좀 큰 목표치긴 하지만 아마 현실과 조금 그 이상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5%면은 뭐 선거 상당히 때마다 그거를 보여주는데 계속 나가죠. 이것도 확인하고. 아니 후보들을 한번 현장에서 출마해 보면은 네. 자기가 다 당선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거대한 신기루의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 경험치 나오지 하다가 이제 막 하게 되면 달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환상이 쌓이는 거고요. 그 환상이 그 개표와 함께 싹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대 후보들은 네. 뭐 인터뷰 과정에서 늘 밝은 표정을 짓던데 사진도 보통, 아주 밝혀놨습니다. 보통 낙선하고 나면은 괴로워해야 되는데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밝더라고요. 홀가분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당선도 안 될 건데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 또는 자기를 알리는 기회 또는 어떤 정당의 정책을 좀 이렇게 전파하는 계기 뭐 이런 정도로 좀 편안하게 임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은 아직 정치의 때가 덜 묻은 거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직 철이 덜 든 거 아닐까요? 정치적인 철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이번에 좋은 경험하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또 많은 선거라는 게 그 기간 동안은 완전히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도 네, 도움이 아무리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선되지 못하고 또 야인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툴툴 잘 떨어뜨리고 그걸 다 털어내고 또 우리 마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또 힘찬 발걸음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또 윤원필 탈락자로 낙선자 윤원필 낙선자 같은 경우는 캠프장에 알바띠로 갔어요. 네. 네.
자기 개인 빚을 갚으신다고. 참, 이 생존에 대한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의 생존에 대해서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월에 있는 그 김삿갓 계곡인가요? 거기 가면 아마 윤 후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랍니다. 네, 캠핑에서 좀 근데 페이스북에 막 올렸는데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제초 작업 몇 번 한 다음에 뭐 자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귀농의 꿈을 버리다 뭐 이렇게 썼던데 2시간인가 3시간 하고. 그 제초작 힘듭니다. 이 땡 끝에 제초작 뿌리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윤은필 후보는 구의원보다는 캠핑장 사장님 더 어울리는데요. 구의원만 빼고 다 올려요. 시의원 나왔죠. 그래도 이번에 뭐 비포 애프터 사진 때문에 아주 뭐 유명세를 좀 탔죠. 방송에 이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기극이죠. 이거 보세요. 완전히 비포로 돌아갔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좀 진보 정당에서 하시는 후보님들 힘내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참여 시민 정치, 그래서 시민 운동들 이게 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하기보다는 이렇게 선거를 참여합시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좀 돌아다니고 계속 활동하셨던 것도 되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민 단체들이 후보를 한 명씩 냈었죠. 근데 이번에는 후보는 내지 못했고 대신 이제 비례대표로 저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의 뭐 20년간 사회복지사 활동하셨던 방학골 복지관에서는 10년 넘게 하셨고 전체 사회복지사 경력이 20년 되신 건데 이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비례의원으로 당선되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네, 저는 뭐 저하고 띠동갑이라 띠동갑이고 그냥 동갑이군요. 갑자기 진짜 왜 이렇게 거기다 띠를 두르고 계세요? 내보다 12살 많은 줄 알았더니 농담입니다. 친구더라고요. 생일 날 소리 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친구 목계로 지난 지가 한 3, 4년 되는데 굉장히 좀 복지에 대한 어떤 깊은 뜻도 있고 자부심도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 경력이 꽤 오래된 거 한 20년 가까이 사회복지사 활동을 한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자,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어떤 복지 전문가가 구의원으로 진출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또 어쨌든 시민운동 자체 내에 역량으로 당선됐으면 또 더 좋게 됐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구에 진출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또 수립하고 집행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디서 뭐 이렇게 반장이라 그러나요? 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뭐 주부 활동이나 무슨 활동, 마을 활동으로 뭐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해서 반장을 하시는 분들이 비례대표를 받으시죠. 그렇죠. 여태까지 좀 이번에 참 어떤 아파트의 분요 회장님이 가장 유력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분을 하여튼 거기 제끼고 이분이 확 들어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여성위원장, 여성위원장도 연세가 많으시고 활동 오랫동안 자기 정당을 위해서 나이도 좀 많으시고 지역에서 헌신하신 분들 배려 차원에서 비례를 한번 좀 내주고 한 4년 정도 구의회에서 맛이나 좀 보시라. 왜 맛이 얼마나 쓴지. 전관이에요, 하고 이제 잘 되면 다시 뭐 그분이 직선으로 출마하기도 하는데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참여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던 그 영향력들은 큰 것 같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시민운동 쪽에서 자기 이제 수혈 차원에서라도 좀 양보하는 그런 게 맞물려 있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욕 많이 먹잖아. 민주당대로. 그만큼 자기 조직 관리를 좀 많이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기훈 이제 그 의원이 당선된 걸 보고서 표면상으로는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반반씩 7대 7로 이게 똑같은 현상이긴 하지만 유기훈 씨 같이 전에 그런 어떤 그 사회복지사 업무들을 하면서 또 젊은 피들이 수혈되면서 또 다른 인물로 교체를
됐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7대7이 똑같은 현상이긴 하지만 훨씬 더 활동력들이 저기 의회에서의 활동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감도 많이 하고 또 그쪽에 또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이 또 저희 지역 내에서 좀 발휘도 좀 하고 활동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게 저도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바로 제 직속 성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백이 상당하시고 뭐 백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아마 짐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향이 낙천적이에요. 네,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속상한 기원을 갖고 담아두신 분이 아니고 그 새롭게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천적이기 안다고? 때문에 약간 좀 그런가요? 제 생각은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의회를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쫄거나 그 즐기는 면에서 부담감을 잃지 말고 그냥 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한번 즐기면 자기 한 소신껏 한번 즐기면서 한번 휘젓고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쫄은 건 도봉엔만 보고 쫄면 되는데. 그렇죠. 네네. 뭐 주민들한테 쫄 필요 없이. 일단 도봉엔이 적극적으로 받쳐줄 테니까 한번 많이들 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의의 정치 얘기까지 이번엔 민선 자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기사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방학동에 하게 다시 돌아오는 계획 황새동 주택이 나오는데 여기가 두레주택이라고 공동주택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지하에 이제 주민들 작업 뭐 예술인들 같이 해가지고 어울려가지고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방학골 복지관이네. 몇 가구쯤 돼요, 그게요? 지금 집이 두 곳을 돼 있는데 두레주택이 두 개가 돼 있거든요. 두 채인데. 두 채인데 하나는 좀 작고요. 하나는 좀 큰데 몇 명이 정확히는 제가 뭐지만 한 5-6명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가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한 사람씩. 그래서 그걸 이제 주택을 공유하는 거죠. 방은 각자 공간으로 하고요. 이제 뭐 거실이나 이런 공간은 이제 공유하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이거 추진하는 거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도봉구 말고도 몇 군데 더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이제 바꿔보는 계획들. 예전에는 그걸 이제 뭐 뉴타운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건축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이거는 좀 거주, 생활 이런 걸 자체를 좀 바꿔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 되면은 이런 데를 가서 한번 집들이라고 협박을 좀 한 다음에 카메라 들고 한번 쳐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인강재단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이슈인데 아직도 이렇게 뜨겁다기보다는 좀 세월호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좀 묻힌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어떤 상황들입니다. 이런 장애인 단체들을 시설 중심으로 된 대규모 뭐 거주 시설, 대규모 수용 시설 뭐 이런 중심으로 됐던 장애인들에 대해 수많은 비리와 뭐 장애인 인권율 이런 게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계속하는데 도봉구도 이렇게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좀 아시는 거 시사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에 이후에 이제 조치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 얼굴을 보고 마주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요. 5월 초에 그 피해자들은 우선 좀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 하냐면은 다른 지역에 몇 명씩 좀 분리돼서 나온 건데요. 이게 우리 수용시설,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으로 된 장애인 작업장, 장애인 뭐 이렇게 거주시설 이렇게 왔던 그 방식의 어떤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해를 받았으면은 그
피해 받은 사람이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가해된 사람은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가해자는 그대로 있고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방송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참 몸이 불편하신 분. 그러면 새로운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은평구에 지체 정신 지적 장애인 시설 같은데 한 5분이 갇혔대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평구에 저랑 같이 옛날 근무했던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런 장애인 홈스테이 그룹홈에 지금 그룹홈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한 5분이 왔다고 인강원에 계신 연락을 받. 네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으면서 하지만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그 비장애인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어렵죠. 근데 지적장애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또 피해를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죠. 근데 지금 방식이 그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유린 엄중 수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재발이 됐을 경우 피해자 중심적으로 피해자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혹시라도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위탁 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뭐 3년이든 5년이든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시설 투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 뭐 지도점검 같은 거 들어갔지만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뀌긴 한 거거든요. 이 대표가 전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뀐다고 봤지만 실제 내용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관할인데 네네. 서울시에서는 관리 감독권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한계가 있는 권한은 거죠. 서울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는 대부분 뭐 구에서, 시립이든 구립이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 구립도 거의 모든 이 예산들이 서울시에서 나와요. 서울시 예산이고 구에서 관리만 해요. 그러니까 구를 통해서 나간 거. 시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도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에서 해야 되는 네, 그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시설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지도 점검 같은 걸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여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막 돌아요. 제가 여기 인광재단의 문제 소문을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10년이 넘었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이쪽에서 일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걸 못 견디겠는 거야. 이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그래서 투서를 냈어요. 어디다? 구에다가. 구에다. 그래서 투서를 했으면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조사 들어가긴 했어요. 해고 조치가 뭐냐면 이 투서를 낸 공익근무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저희 복지관으로 배치시킨 거죠. 이동 문제점은 그냥 남겨두죠. 네, 그대로 남겨두고요. 전해구청장이죠? 전전구청장인 거죠? 뭐 전해구청장이든 전전구청장이든 구청장 시절 이거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 선거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4명의 구청장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정치부장도 계시지만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인강재단에 대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확답을 어찌 하겠다는 확답을 하기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애매한 제한적으로 거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만 어쨌든 본인들이 신경 써서 하겠다라는 정도 권한이 수준이었지.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더라.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노적성의 윤하연 소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큰 괴로운 일은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여기 아니면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너무 소란스러워도 안 되고 문제를 좀 차근차근 해결해야 된다. 그냥 여기를 바로 그냥 이 재단 자체를 날려버린다든지 재단 활동을 중단시켜버려 이러면은 실질적인 피해가 또 그 피해자들이 더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제재가 있다는 그래서 거죠. 피해자를 할 수 있는 이중 삼중으로는 어려움이다. 이것을 어쨌든 개선하기 위한 뭐 어떤 집회나 투쟁을 하더라도 이걸 고려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크다 이런 얘기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공공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영리 창출로 약간 결합되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권들이 어떤 영리에 이게 종속되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생기는 건데 좀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공화 시켜가는 과정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해지지 못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감시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을 뽑을 때 뭐 세탁 관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해놓고 그쪽에 안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뽑아놓고 사람들 뽑는 것도 공고는 내지만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게 그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름 올려놓고 많은 장애인들 작업장이나 장애인들 시설에서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지방 토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광재단을 통해서 공공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논의들을 더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마을신문에서는 계속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해서 종결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사실 인광재단이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아우 그거는 좀 도봉구 같지 않아요? 의정부 딱 같은 중간에 느낌이죠? 걸쳐 있어서 시골 같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또 조영 교육감이 인강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네요. 예, 그래서 학교 법인으로 분리. 근데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법인이 있죠 그 안에. 네네네. 그렇죠. 재단 그리고 내에. 계속 버스도 어저께도 봤습니다. 돌아다니는 거. 지금 사람도 뽑는다 그러고요. 지금 법인이 그러니까 배짱이죠. 법인이 날아갈 수 있는 직장인데 이것도 복지법인, 뭐 비복지법인부터 해서 이건 매뉴얼 같아요. 아주 늘 있는 그렇죠. 뽑아놓기 쫓겨나기 직전에 사람 뽑고 가요. 네, 그리고 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심어놓고 가고 이런 사태가 도봉구에서도 몇 번 있었거든요. 최강갑이군요. 최강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해결되고요. 좀 공공화될 수 있는 논의들도 이걸 계기로 많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 뭐 얘기가 특별하게 마을신문 요 워크숍 뭐 지리산 네, 거기 또 다 갔다 오셨으니까 5페이지. 5페이지 있나요? 네네. 처음이었어요. 야 이거 보이지도 않나? 사진은 좀 올릴 줄 알았는데 그러게 사진도 안 말입니다. 올렸네요. 편집자가 본인이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확 줄여버렸습니다. 편집할 나를 빼놓고 갔어 이거죠? 기사가 넘친다고 막 줄이라고 그러니까 쫄아서 편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나는 사진 있을 줄 알았는데 사진 초기판이 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전국적인 모임이 없었는데 전국에 있는 뭐 서울, 뭐 대전, 또 부산, 또 전라도에 어디 진안, 뭐 또 뭐 광주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기억에 대구에도 좀 있으셨고, 전국에서 다 왔죠. 청주 쪽에도 있으셨고, 예, 그래서 한 30여 개 가까운 전국의 마을 신문, 동네 신문들이 지리산 그 산내 초등학교에서 저번에 6월 중순경에 뭐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신문을 좀 만들고 또 어떤 내용들로 신문을 채우고 또 돈을 어떻게 벌면서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고 서로 또 공동으로 뭐 기사 교환이라든가 서로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어쨌든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이런 걸 좀 그 정례화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하고 아 쟤네들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만들어도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좀 아마 했었던 뭐 여기 다 참석들을 하셨었으니까 뭐 그리고 또 공이 또 마을 신문 도봉엔 식구들도 제일 많이 갔습니다. 봉고차 2대에 뭐 별로 가서 한 일은 없지만 다양하게 또 쪽수로 일시적으로 많았어요. 네네네. 이걸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일시적으로 딱 볼 때 많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 신문에 활동 같이 하시는 분들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되게 많다고 그래요. 온 사람들은 한 200 좀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왔나요? 네네 한 2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0명이었나요? 활동하는 사람보다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마을신문 도봉의 역사가 아주 깊고 나름대로 이 잘 나가는 그 마을신문이더라고요. 실제 우리는 맨날 하루 한 번 한 번이 근근히 거듭거리면 간신히 생겨내 가는 것 같은데 내부의 평가보다 외부의 평가들이 과대 평가가 되는 그거 거죠. 우리 입으로 좀 얘기하지 맙시다. 언젠가부터 잘 나가는 신문인가요? 언젠가부터 이 방송이 우리 자랑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랑은 끝나는 좀 옳지 않아요. 자랑 좀 해야 우리는 좀 겸손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좀 들읍시다. 좀 피드백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수술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궁색합니다.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자랑 많이 해요.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스스로 자긍심 생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뭐. 뻔뻔하게. 네, 그리고 뭐 청년 마을로 돌아오다. 요즘 뭐 또 그 도봉현이 여러 가지 지금 다시 또 팟캐스트부터 해서 미디어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들, 우리 또 락 PD님이 너무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안타깝다. 네네. 그래서 좀 이런 좀 건설적인 일도 해보고 또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 청년 유급 활동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뭐 땡땡은 대학이라고 이게 저기 하자에서 비롯됐던 건데 땡땡은 뭐 대학은 뭐냐면 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채우기 나름이군요. 네, 저도 이게 북부신협에서 이 사업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급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청년 활동가 다양한 또 마을 사업 중에 청년 활동가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여기 지하 여기 마을 이수청사서 창고 지하 주방에서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네 뭐 하니? 우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떤 거 하면 재밌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소셜 다이닝이라고요. 몇 분 정도 참가해요? 제일 많을 때는 20명도 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계속 활동하고 반가운 있어요. 일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지금 청년 활동가들 이게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아름다운 가 미아점이랑 방학점이 좀 바뀌었죠. 지금 쌍문동으로 운영했는데 장동인가? 창동으로 바뀌었죠. 창호동으로. 예, 창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름당하게 도봉점이랑 아름당하게 미아점이랑 해가지고 청년 활동가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문화 활동부터 해서 동네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지금은 그렇게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약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 기성세대가 하기에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소 어설프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근데 그때 좀 지적하고 가르치는 얘기보다는 격려하고 좀 인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꾸만 우리가 청년들을 기대하는 바에서 빨리 그렇게 좀 기대하는 바로 올리고 싶거든요. 그 기대하는 바가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또 활동력도 발휘해주고 또 창의력도 발휘해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만 지적하거든요. 간섭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삐져서 가버리죠. 그런 부분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문화와 시대의 민감성은 청년들이 빨라가지고 답답한 거는 청년들이 볼 때 어른들이 더 답답할 텐데 그죠? 그럴 수 있죠. 이 친구들은 트렌드에 되게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못 쫓아가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사업화 시키는 바쁘나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어떤 제도의 권익을 기성세대들이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문화를 담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는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도 경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그친 것보단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을 동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내용도 실려 있고 마을 소식 있고 이번에 좀 하면서 문제가 최근에 좀 기이 현상이 좀 있었던 게요. 너무 기사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대신 글씨 크기는 좀 키웠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기사가 글씨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사가 또 너무 많다고 넘친다고 막 잘라요. 저 지금 3개월 연속 잘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 그냥 삐질까 좀 말까 지금 살짝 고민 중인데. 이 프로그램도 잘릴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서. 이 자리 원하세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가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들게 나왔던 신문인데요. 그만큼 좀 더 많은 좀 알찬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또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을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을 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마무리 발언들?
뭐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새로운 뭐 그 민선 네. 6기 네. 또 뭐 도봉구청장 네. 또 뭐 7기 네. 도봉구의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정치부장님께서 또 네, 각오를 네. 한번 또 밝혀주시죠. 우리는 뭐 항상 구청장님 또는 구의원님들께서는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을신문 도봉에는 까는 신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시면 팍팍 까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는 거죠. 되는가요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네.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이 답답함을 그 해소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속 시원한 신문이 되도록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뭐 김소장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끝낼까요? 네, 우리 또 마을 신문이 몇 가지 또 인수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좀 있어요. 들려오는 얘기들. 네, 네. 다음 호 때 네, 네.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대박거리입니다. 네. 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각해본데. 기사가 안 돼요. 너무 대박거리라서 기사가 안 되는 거를 기사화 시키는 게 또 그렇죠. 또 네. 아, 네. 팀장님이 또 역할이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에 이런 이야기들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신문이 제때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발행인이 없어서. 아, 발행인이 없어요. 네, 발행인 보고 있나?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